자, 52쪽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렇지? 급수가 뭐였습니까? 수열의 각 항을 더한 거죠. 네. 그렇지? 어디까지? 무한히. 그렇지? 사실 이렇게 쓴 거였잖아.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을 급수라고 그러죠. 이걸 풀었으면 결국 뭡니까?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급수를 관찰했었어? 무한대까지 더할 수 없어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한다? 1항부터 n항까지를 먼저 더했죠. 네. 그래서 끝나는 항을 n을 결국 어디로 보냈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무한대까지 더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급수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 그치? 그리고 이때 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L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급수에 뭐라고 부르니? 부분합이지. 원래는 수열의 합이지만 급수의 수는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부분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급수는 결국은 뭐야? 부분합 SN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었어. 그래서 급수의 합을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거나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부분합 SN을 구하는 데. 두 번째는 그 SN의 n을 구할 때, n이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데. 두 단계로 나눠서 풀 수 있었어. 이 전체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이것이 그치? 됐지? 이때 이 부분합의 극한이 하나의 값 S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우리 급수는 온다.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때 S를 급수의 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모든 급수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수렴하지 않는 급수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하고요. 발산한 거는 급수의 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 보면 54쪽 보시면 다양한 급수 계산하는 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뭐 마치 외워서 쓰라는 것처럼 나오겠지만 물론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도 있겠지. 네. 억지로 외울 것까지는 일단은 없어요. 그렇지? 왜? 꼭 이 형태만 나오라 법은 없으니까. 이제 집착하지 말고요. 발산하는 급수는 한 번쯤 눈에 담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발산한데. 특히 세 번째 거 한번 볼래? 세 번째 게 뭐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 급수. 왠지 수렴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갈수록 어때? 100분의 1, 1000분의 1 뒤로 갈수록 각 항은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왠지 수렴할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발산하는 급수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데? 비교 판정법을 해서 이놈의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 힘든데 대신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세요. 3분의 1을 뭘로 바꿀까? 4분의 1로. 그럼 분명히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지금 이만큼 계산이 어때? 좌변에 더 큰 거 맞죠? 5분의 1부터는 8분의 1로 바꿀게.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얘들을 다 뭘로 8분의 1로 바꿀게요. 그럼 분명히 8분의 1보다는 5분의 1 크고 8분의 1보다는 6분의 1 크고 8분의 1보다는 7분의 1 크니까 이쪽 편이 어때? 여전히 크죠? 이런 식으로 계속 2의 거듭제곱을 분모하는 분수들로 바꿔 나가시면 좌변은 우변은 계산이 가능하죠. 1이죠? 얼마야? 2분의 1이죠? 4분의 1이 2개죠? 얼마야? 8분의 1이 4개죠? 얼마야 또? 그 다음에 16분의 1로 통일하면 16분의 1이 8개 나올 거야. 그것도 얼마야? 계속 2분의 1이 더해지면 이거는 수렴에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우변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좌변도 어때? 그보다 크니까.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얘도 어때? 무한대보다 크지려면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그렇지? 직접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여기 구분하고 할 수 있어 없어? 공부해. 그렇지? 그래서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은 이런 식으로 다른 수렴만 발산하는 급수랑 비교해서 너도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자, 개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접수에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 뭐야? 부분 확보하는 거죠? 부분은 뭡니까? 1항부터 N항까지 잡히지? 그럼 일단 이거 해볼게. 1반항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AK가 부분함이니까 A부터 찾아야지 1반항이. 자, A는 어떻게 생겼니? 첫 번째 항 1이고요. 당연히 1분의 1로 봐야겠죠. 두 번째 항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지. 변함이 없는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변하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해? 그지? 네. 그럼 1부터 N까지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몇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공무수 계산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SN 구하는 게 누구나 1항부터 N항까지 확보하는 거지? 일반은 뭔데?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부분하고 어떻게 했죠? 분모 곱의 형태야. 뭐로 바꿔? 부분분수로 바꿨죠. 부분분수로 바꾸면 뒤에 끝 빼기 앞에 거분에 분자도 딱 빼지. 1분의 2니까 2 빠지고요. 그럼 뭐 되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자, 이거 안 써봐도 알죠? 몇 항 차이? 1항 차이니까 제일 앞에 하나 남고 제일 뒤에 하나 남을 거야. 제일 앞에 남는 거는 제일 작은 K를 둘 중에 작은 항에 집어넣는 게 남을 거고요. 제일 뒤에 하나 남는 거는 이거 밀었으면 안 되지. 제일 큰 K 값을 둘 중에 큰 쪽 항에다 집어넣는 게 남겠죠. 이게 포뮬라 SN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S에다 뭘 건다? N이 무한대로 끝을 찾는 거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얼마다? 2 곱하기 1에서 얼마다? 2로 수렴합니다. 결국 급수는 별거 없어요. 시그마까지만 잘 돼 있으면 포뮬라 몇 사람 구할 수 있는 거 마지막 극한이 한번 간단히 나오는 거니까요. 두 번째 거 볼까? 자, 1반항부터 갈까요? A는 어떻게 생겼냐? 첫째 항은 2의 제곱 빼기 1, 둘째 항은 4의 제곱 빼기 1, 셋째 항은 6의 제곱 빼기 1 분의 1. 그럼 분자는 똑같이 1이고요. 빼기 1도 똑같네. 첫째 항이 2야. 둘째 항이 누군가의 제곱이네, 그치?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6이야. 2는 2, 2는 4, 2, 3은 6, 2, 4, 8이지. 2n 맞니? 네. 어떻게 할 건데? 차. 합차지, 그치? 오케이. 2n 빼기 1, 2n 더하기 1 분의 1이 되겠죠. 자, 1반항 구했고요. 두 번째 뭐한다? 부분합 SN 구한다고요. 1항부터 N항까지 2K-1분의 2K 플러스 1 분의 1 되겠죠. 어떻게 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 분무수잖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 뽑아내겠죠. K가 1부터 N까지 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어떻게 해? 1항 차이, 2항 차이야. 2 차이라도 2항 차이 아니죠? 분모만 보시면 공차가 2 등차수이죠. K의 개수가 공차잖아, 그치? 공차가 2 등차수이니까 2만 커지면 바로 다음 항이라는 뜻이야. 더 확실한 거는 K 자리에 K 플러스를 집어넣어봐요. 바로 다음 항인 거잖아, 이거. 맞지? 따라서 1항 차이라서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남는 거라고. 앞쪽에 하나는 얼마? 제일 작은 게 들어간 게 1 남고요. 뒤쪽에 하나는 큰 쪽에 제일 큰 N이 들어간 게 남겠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 어차피 여기니까 얼마 되니? 2분의 1입니다. 됐죠?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고요. 망설임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확인 문제도 그렇고요. 방금 푼 개념 익히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일반항은 안 줬기 때문에 일반항부터 시작한 거고요. 맞지? 일반항이 주어져 있다면 어디? 개념 문제 111번 같은 건 일반항이 주어져 있죠? 물론 일반항 자체도 어때? 수업을 좀 봐야 되지. 답을 써서. 어쨌든 부분합고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급수의 합을 따지는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로그 있는 거 봐. 로그는 어차피 알잖아.
우리가 다 결국 시그마에서 했던 데서 시그마에서 SM 구했잖아 우리. 거기다 극한만 하나 붙은 거라 보셔도 그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그마에서 로그 하면 어떻게 되니?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들의 곱으로 풀 수 있는 거지. 곱하면 약분이 되어야지만 계산이 되겠죠. 기억나? 그럼 이게 일반을 어떻게 바꿨어? 일반이래 진수를 통분했었죠, 그쵸? n제곱분에 n제곱 빼기 1이니까 n-1 n 플러스 1로 모양을 바꾸는 게 유리했어. 한 덩어리로 통분해서. 그러면 자 1 부분합 SN은요 1항부터 n항까지 로그 2에 k제곱분의 k-1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로그의 덧셈이니까 한 방에 쭉 써도 되겠죠. 진수들의 곱을 합쳐질 테니까. 맞니 민서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1의 제곱분의 2부터야? 미안 2부터니까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더하기로 보니까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4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n 집어넣으면 n 제곱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부분분수를 통해서 앞뒤로 소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그의 그때 진수들의 곱셈을 표현될 때도 앞뒤로 약분되는 거였죠. 3 두 개 있고 분모에 3도 약분되고요. 4 두 개 있고 4도 약분되겠고 5도 약분되겠죠. 이렇게. 근데 2는 어떻게 돼? 하나밖에 안 지워지네. 자 그리고 항상 소거되는 건 항상 어떤 때? 대칭이었죠. 분모도 보면 어떻게 돼? n 하나만 약분되겠죠. 저기랑. 그리고 n-는 약분되겠죠. 분자에서 제일 앞에 게 나오면 이쪽 분자에서 제일 뒤에 게 나오고요. 분모에 3개 나오면 뒤에 분모 3개 나오겠죠. 그럼 결국 뭐 하더니 로그 2에 2n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분모랍 SN이야. 그럼 마지막은 뭐다? 여기 앞에 n이 무한대로 극한 쳐야겠죠. 자, 로그의 극한은 어떻게냐? 진수에다 그 손 들었었죠? 네. 진수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럼 너는 어디로 수렴한다? 로그 2에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너는 얼마? 마이너스 1. 알겠어? 다를 바 없습니다. 로그의 합을 진수들의 곱으로 약분시켜서 푸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통일합니다. 발전 한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뭘 보고 하니? 수열 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2분의 1 n제곱 더하기 3n이야. n가 몇 차씩? 2차씩. 그리고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지. 2분의 1 n제곱 더하기 2분의 3n이잖아. 첫 장부터 등차 수열. 공차는 얼마다? 1. 2차항 개수의 절반이 2차항 개수의 2배가 공차. 2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었잖아. 2배 하면 공차. 그럼 공차가 1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1은 얼마야? S가 나갔죠?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1번을 바로 만들 수 있어 없어? 공차가 1이니까 1은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더하기 1. 이게 1 반응이 되겠다. 빨리 풀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풀 수는 있잖아. SNS A에 구하는 거. 네. 그럼 이제 1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자, 1. SN 구하자. 1항부터 n항까지 AK 플러스 2분의 1. 뭘로 바꿔야 되니? 부분분수로 바꿔야겠지. 자, 갑니다. 뒤에 거 AK 플러스 2에서 앞에 거 AK분의 1을 뺀 거 하면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 있죠. 됐니? 자, 이걸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민서야? AK 플러스 2에서 AK를 뺐어. 몇 항 차이? 1항 AK 플러스 이거 AK라니까 몇 항 차이? 2항 2항이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죠? 2항 차이가 공차 몇 배? 2배. 공차가 지금 1이니까 이거 얼마 되니? 2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2분의 1로 바뀌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놓고 자, 몇 항 차이? 2항 차이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남죠? 맞지? 앞에 2개 누가 남겠어? 제일 작은 거 2개 1, 2는 게 남겠네. A 1분의 1 더하기 A 2분의 1이 남겠고
뒤에 두 개 남는 거는 뒤쪽에는 n하고 n-1 등이 남겠네. n-1 집어넣으면 a n 플러스 1분의 1 n 집어넣으면 a n 플러스 2분의 1 요게 남겠네. 됐지? 자 그러면 a n 플러스 1 얼마 되니? an이 n 플러스 1이면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n 플러스 3이 되겠죠. a1은 얼마 되고요? 2 a2는 공차가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부분의 SL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SL은 뭘 거라고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그걸 쓰시라고요. 부모대로 들어요. 이건 쓸말없죠. 뭐가 나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뭐야 이거?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가 얼마냐? 12분의 등차수열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 분모서 바꾸어서 x를 빼면 뭐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 점을 이용한 문제들이라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있는 문제 둘 다 등차수열이니까. 만약에 다른 수열이라면 여기서 이걸 뺀 게 하나의 상수로 계산이 안 되죠. 등차니까 오로지 가능한 거라고요. 자 밑에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활용 문제네. 모든 자연수연에 대하여 x제곱 빼기 1을 x 빼기 2로 난 나머지야. 요 2차식을 x 빼기 2n이란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 쓰는 거냐? 나머지 정리 쓰는 거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할 때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x 답 x 얼마를 2n을 여기다 대입한 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를 1 대입하면 되고요.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가 되는 거죠.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면 x에다 2n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 나머지 a는 얼마 된다? 2n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2n 빼기 1 한정식 2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 본 것처럼 뭐가 되니? 분무수를 바꿔서 푸는 급수를 보이지 이제? 별거 없네. 밑에는 등차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해서 풀어내는 되는 문제. 문제 없고요. 결정 문제 볼까? 발전 문제는 1번에 2번 볼까? 오케이. 자, 딱 봐도 뭐 있냐? 2차 방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알파인 베타이라며. 민규야, 알파인 베타인 보너스가 뭐부터 할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그걸 합하고 구해야죠. 그치?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은 8n.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은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지금 되는 거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n분의 1 더하기 베타n분의 1은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겠죠. 알파n 베타n분의 알파n 더하기 베타n이 되는 거고 n 플러스 2분의 8n으로 쓸 수 있겠네. 그치? 네. 그럼 여기 자리를 n 플러스 2분의 8n으로 바꿔 넣으시면 n 하나는 약분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분의 약분되고 나면 8 이렇게 나오겠다. 저녁에 뭐니? 부분 분수로 바꿔서 부분합 구하는 문제죠. 더 안 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야. 자, 밑에 이 정도 발전은 앞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죠? 훌륭하네. 삼 번 자연수연에 대하여 직선 2n-1x 더하기 2n 플러스 1y는 1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 할 때 시그마 an 급수의 합을 구하라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니? 넓이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넓이를 n으로 표현해야겠죠.
그려봐야지 그러면. 자, 저 직선이 어떻게 생겼길래 넓이가 어떻게 그려질까 보고 어떻게 둘러싸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걸 y는 꼭 써야지만 저 직선을 만들 수 있니? 아니요. 우리가 직선, 1차원에서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뭐야? 두 점만 알면 두 점을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제일 만만한 점은 어느 점 어느 점이야? x절편? y절편이지. 그럼 x절편은 y한테 영지 번호요? 2n-1가 1이지. x는 2n-1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x절편이 2n-1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y절편은 x의 영집을 어떻게 했죠? 그럼 2n 플러스 1 y가 1이니까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y절편. 이 두 점을 연결하니까 직선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둘러싸인 분들이 어디야? 끝났네. 끝났네. 넓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n-1분의 1 곱하기 높이 2n 플러스 1분의 1 정리하면 2배의 2n-1 2n 플러스 1 분의 1 끝 아니야 이제? 다 봐도 뭐야? 부분수 바꾸는 거죠. 부분합구에서 간취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활용을 해봐야 AN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도형이 등장하고 어떤 성질을 이용하에 따라서 그건 난이도는 천 차이겠지. 그치? 뭐 이 정도 쓸 수 있잖아. 직선이니까 제일 만만한. 그쵸? 발전 문제를 볼까? 오우 쉣. 자, 발전 문제. n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를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을 CN이라 하자. C와 CN의 공통현의 길이를 LN에 걸 때, 와우, 다음 급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 급수를 나중이고 일단 뭐부터 해야겠냐? LN을 먼저 구해야겠죠. LN이 뭔데? 공통현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공통현의 길이. 자, 이런 기억을 더듬어봐요.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했지? 현의 길이. 자, 원은 수능이 모의고사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된 도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될 거야.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자, 원에서 우리가 뭐 하냐? 이런 현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 하자 그랬죠, 우리? 현이 주어지면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리죠. 항상 수직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건 원의 반지름. 이 길을 알면 빗따로 있으면 현의 길이 절반이 나오고 두 배 하면 현의 길이 나오겠죠. 이게 기본이잖아. 그럼 공통현도 어때? 마찬가지야. 공통현도 뭐 다른 게 뭐냐? 공통현 하나 현이기 때문에 어떡한다? 두 번 중에 하나는 잡아서 중심에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응. 풀 수 있다 없다? 있죠. 졸지마. 자,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현의 길이 공통의 길이 N 뭐 하셔야 돼? 자, 어디 걸까요? 이게 공통현이니까 공통현에다가 수선 내려. 어느 번 중심에서 얘에서 내릴래 얘에서 내릴래 어느 건 상관없죠. 원점 이용을 남겠다. 그치? 원점에서 이렇게 수선 쭉 내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표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건 어때? 오늘 반지름이 얼마인데? 1이죠. 1이야. 그 다음에 이건 얼마겠어? 모르죠? 이기. 몰라요. 에이, 근데 봐. 이쪽 옮긴 이 원래 있던 중심이 원점에 있던 원을 X축방은 얼마야? n분의 2만큼 옮겨갔죠. 그러면 중심이 원점에 있던 게 중심이 n분의 1 옮겨갔죠. 두 번의 크기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반지름이 똑같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방금 생 그린 도형이 뭐겠어? 마름모겠죠? 마름모죠? 그러면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 어때? 같아요. 똑같지? 여기서까지 길이가 얼마야? n분의 2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n분의 1이지 n분의 1. 즉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n분의 1이지. 그럼 피타고라 좀 쓰면 이거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공통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저기 얼마다? 루트 1의 제곱 빼기 n분의 1의 제곱 이게 되겠죠. 따라서 공통의 길 n에는 이거 몇 배? 2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ln이냐? n 곱하기 ln은 여기다가 n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제곱해요. 제곱하면 n ln을 제곱하면 4n제곱 얘는 1 빼기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n제곱 얘는 통분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1이 되겠죠. 혹시 초록색 N은 뭐예요? n ln이니까 n을 곱해준 거야. 아, 네. 게을러서. 됐지? 그리고 그걸 제곱하고 있으니까 제곱해준 거야. 됐니? 그래서 통분해서 했더니 이렇게 n제곱 날아가 버리지 이렇게. 그럼 결국 얼마야? 4 n제곱 빼기 1이 만들어지죠. 그거 분의 1이잖아. 그거 분의 1이니까 4 n제곱 빼기 1분의 1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4 n-1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뭐 또 부분문서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죠. 자, 느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때? 부분문서로 맞춰져 나가지, 그치? 그래서 부분문서로 바꿔서 푸는 거 빨리빨리 연습이 안 되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네. 자, 현의 길이든 공통현의 길이든 많이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됐니요? 자, 그 다음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뭔가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얼마다? 0으로 수렴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로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a는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문제죠. 맞지? 됐나요?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a는 sn 빼기 sn-1잖아. 극한 굵게 둘 다 수렴하죠? 네. 급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s는 s 수렴하는 거. s 빼기 s잖아. 얼마 되니? 리미트 n이 되는 거겠죠. 맞지? 자, 이건 당연한 문제야. 근데 그 역은 성립해 안 해. 역은 항상 처음이라 볼 수 없죠. 리미트 a를 역이라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한다? 아니죠. 그럼 반례가 아까 뭐였어요? 아까 봤잖아. 이거 수렴해 안 해? 발산했었죠. 네. 각 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수렴 안 할 수 있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대우는 성립하잖아. 대우는 뭔데?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이거는 참이야. 됐죠? 따라서 이 대우 명제는 언제 써먹어? 주어진 급수의 수렴 발산을 빨리 판단할 때 원래대로 못 해야 된다. 부분합 SN 구하고 극한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거 구하는 자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뭐 못한다. 그거 하기 전에 얘의 극한부터 구한다고요. 얘의 극한부터 구해봤을 때 그게 0으로 수렴하지 않아. 발산하거나 막 수렴하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무조건 급수를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부분하고 갈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빨리 제껴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본래 명제는 언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문제에서 어떤 급수를 주고 그게 수렴한데 그럼 이 급수를 수렴하는 급수의 합이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 마. 일단은 수렴하니까 리미트는 얼마니까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이 나오겠네. 61조.
자, 급수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결국 급수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수의 합인 시그마의 성질도 들어있고요. 극한도 들어있죠. 따라서 시그마와 극한의 성질을 둘 다 고려하면서 급수의 성질을 만들어야 돼요. 금방 극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찢을 수도 있고 합칠 수 있었죠. 맞니? 근데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 찢을 수 있어 없어? 못 찢지? 더하기, 빼기만 찢잖아. 그러면 둘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급수도 어떻게 돼? 더 까다로운 시그마의 성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급수도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만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분리 가능하고 분리된 것들도 얼마든지 합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수는 얼마든지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 있지, 상수는.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 반드시 대전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두 개가 모두 뭐 할 때? 수렴할 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급수의 성질도 뭐야?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해야 된다는 조건을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과 시그마의 성질을 다 버무린 결과 급수의 성질은 각각의 급수가 뭐 할 때 일단 수렴해야지만 쓸 수 있고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기만 우리가 분리 합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지? 자, 개념식 1번 보겠습니다. 급수 시그마 an 빼기 3이 2021로 수렴할 때, 자, 2021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렴하니까 결국 뭐란 얘기야? 리미트 an 빼기 3이라는 일반화의 극한이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an이 얼마란 얘기니? 3이라는 얘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 급수가 2로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급수 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 나중에 보는 거고요. 따라서 리미트 an 빼기 3n-5분의 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였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0으로 수렴하지 한 부분 내도 어디에 수렴하지? 3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러면 얘도 수렴하겠네. 리미트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니까 an도 얼마야? 3분의 1 되지? 0 되겠죠. 수렴하니까 3분의 1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든지 수렴하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9an 더하기 2니까 자, 여기다가 9 곱하면 3 더하기 2 하면 얼마다? 저걸 보고 급수합을 구하려고 순간은 그냥 이미 틀린 거야. 발전? 발전 어려운 거 없는데.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도 쉬우니까 하지 말고 너무 쿨한 거 아니야? 쿨한 게 아니고 빨리 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인사야, 그렇지. 쉬는 시간 내서 서술하잖아. 일 끝나면.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좀 쉬는 걸로 해요. 아닌데 교대 시간이 끝내야 되는데. 등기급수를 오늘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까지 나와요? 목표. 오늘 목표? 70%까지.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나? 등교수를 다 못 끝내. 활용 많아가지고. 봐봐, 유형 개 많잖아. 활용 전까지네, 이게 활용 전까지. 그지? 활용 전까지만. 끝이네? 어머. 이게 제일 얇았나? 일단 아니지. 양은 적진 않은데 익숙하잖아. 수요일판 자체가. 익숙해서 따르려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자. AN, BN이 주어져 있을 때 급수 이런 거에는 모두 수렴한대. 자, 급수가 수렴하는 건 뭐야? 일단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3n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이놈이 3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합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이 급수도 수렴한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일반항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근데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하고 전체가 0으로 수렴하네? 그럼 리미트 bn도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이거 왜 발전이야? 수렴할 때 되면 끝나지 뭐. 그치? 3분의 3 빼기 마3이니까 3분의 2에서 얼마다? 2. 안 할 걸 그랬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특강 보셔야 돼. 이거 공부하셔야 돼. 좋아서 끝. 이게 뭐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 봐봐. 64쪽. 이름 몰라도 돼. 그냥 방법 보시면 돼. 두 번째 거는 아까 쌤 설명한 거죠. 그란디. 두 번째 거 64쪽부터 펴봐. 그란디. 그란디가 뭐야? 그란디. 이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원래 SN을 구해서 그놈의 극한을 구하셔서 수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SN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럼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 그거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다른 급수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극한보다 얘도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SE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주로 이제 발산하는 쪽을 다루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네. 수능하는 건 나올 테니까. 네.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봤잖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밑에 거기서 한번. 그치? 이거. 그치? 이거의 수렴 발산은 어떻게 조사했냐? 이거보다 확실하게 작은 새로운 급수를 만들어서 그게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네. 걔보다 큰 이놈도 무한대로 할 거다라고 한 거잖아. 그치? 네. 이런 거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고 그래. 자, 몰라서 그렇고요. 앞에 거는 보셔야 돼. 이 자체로 나오진 않겠지만 보기들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란디. 다음 중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라. 또는 발산하는 급수를 찾아라 그럴 때 그 보기들 중에 하나로 이런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가 나올 수 있어. 교대 급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교대 급수의 수렴 발산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호가 각 항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극한을 쳐야 되잖아. 근데 그 n항까지 합이 홀수항까지 합이냐 짝수항까지 합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얘 봐. 이 급수 보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은 1, 두 번째 항은 얼마야? 0, 세 번째 항은 또 얼마야? 1, 네 번째 얼마야? 0.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항상 1로 나오고요.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항상 얼마 나오니? 0으로 나오겠지. 두 개가 이렇게 극이 달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은 어떻게 한다? 홀수 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놈의 극한을 구해보고요. 짝수 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놈의 극한까지 구한다. 그래서 얘 둘이 어떻다면? 같다면 둘 다 같은 값을 수렴한다면 결국은 홀수 항까지 합이든 짝수 항까지 합이든 결국은 n이 뭐한다 했을 때 같은 값을 수렴하니까 이 급수는 뭐한다? 수렴한다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들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때? 발산. 그치?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두 개의 값으로 계속 나오니까 결국 이 급수는 발산하는 급수가 되겠죠. 네. 됐지? 네. 홀수항까지 합이야. 홀수항들만 더한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부터 홀수 번째 항까지만 끊어서 더한 합, 홀수항까지 부분함. 얘는 짝수항까지의 부분함. 어디서 끝난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들의 극한이 같으면 다행히 급수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겠지만 그 극한들이 다르게 나오면 발산한다. 뒤에 문제 있니? 그럼 이거 보기로 봐야겠다. 자, 여기 있죠? 보기 1번.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어때? 부가 뿔마뿔마 바뀌고 있죠? 예. 그러면 자, 뭔다? 첫 번째 S2n-1 홀수항까지 바꾸자. 2분의 1이죠? 예. 또 2분의 1이죠? 또 2분의 1이죠? 계속 얼마 나오니? 2분의 1이죠? 극한을 치해도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2n을 볼게. 짝수항까지 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죠?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죠. 중간에 없으니까. 2분의 1 빼기 5분의 4죠. 그러면 2n만 하면 2분의 1 빼기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를 표현해보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분모보다 분자가 합이 작죠. 얼마야?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이 1일 때는 3분의 2야. S2n 2. 네 번째 항까지죠. 그럼 n은 2 들어갈 때죠. n이 2일 때 4분의 3이야. 1일 때 3분의 2고 2일 때 4분의 3이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네? 1 집어넣으면 S2 2항까지 합이니까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오잖아. n에다 2 집어넣으면 S4G까지. 그럼 2 집어넣으면 4분의 3 n 4분의 3 밖에 나오지 그치? 그럼 그거에 뭘 쳐야라고? 극한 그럼 이거 얼마 처하니? 1로 쓰면 맞아. n분의 n 1차 분의 1차니까. 그럼 2분의 n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분의 1 되겠죠. 뭐 어때?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이거 쓰면 뭔가? 발산.
밑에 거는요? 두 번째 문제 이거 보기 2번. 자, 리미트 S 2n 마이너스 1 홀수까지 하면요 1 얼마? 1 S 2n은요 1 빼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야. n 플러스 1분의 1 되겠지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얼마야? 0 얼마야? 1 나오죠. 어때 둘이? 같으니까 이 곱수는 수렴한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짝수 번째 항이 중요한 거야. 그래요? 짝수 번째 항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죠. 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이 값수는 발산해. 근데 짝수 번째 항이 어디로 수렴하냐? 0을 수렴하죠. 그럼 어디로 수렴하냐? 발산하니까 수렴하게 되죠. 왜냐면 결국 정리하면 이쪽 부분이 애초에 있는 거는 첫 장은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똑같이 들어있는데 홀수 번째는 첫 장은 나오고 짝수 번째는 첫 장에다 뭔가 빠지겠지. 이 빠지는 게 0으로 수렴하면은 둘이 같아질 거고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둘은 값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짝수 번째의 0으로 수렴 여부가 이 교대곱수의 수렴 발산을 결정할 수도 있어. 빨리 본다면.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방법적인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등비급수 활용 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네.